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허버트 그린이 1965년에 위를 작성했습니다, 윌. 네. 윌의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이제 윌의 작성자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이 이제 기점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RAP 테스트는 윌을 작성하는 시점이에요. 윌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윌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게 장래에 이 불완전한 어떤 미래의 고객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는 이제 이러한 작업을 이제 RAP 테스트이고, 메저링 라이프를 구할 때는 윌의 작성자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예시에서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허버트 그린이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죠. 허버트 그린이 위를 작성하는데 관련된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자기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위도에게, 그러니까 만약 위도 와이프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위도에게 라이프 에스테를 준다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것은, 근데 이 살아있는 위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나머지 리메인더는 누가 받냐면 허버트의 아이들인데, 어떠한 아이들, 허버트의 아이들인데요. 리메인더는 허버트의 아이들인데 30에 도달하는 허버트의 아이들에게 주겠다. 이 조건이 붙은 거죠. 허버트의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30에 도달한다면 주겠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0에 도달하기 전에 죽은다면 나와야 되겠죠. 그런다면 누가 그 아버지 몫을 갖냐면 그 손자들, 허버트의 손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갖는 거죠. 네. 그러한 이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허버트의 손자들이죠. 허버트의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30 되기 전에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몫을 대신한다. 이런 거죠. 이 페어런의 몫을 대신 갖는다. 이런 거죠. 물론 그 아이들도, 그 손자들도 30에 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윌을 작성할 때는 지금 수잔이라는 분이 와이프였어요. 근데 지금 여 우회에서는 서바이빙 위도우니까는 수잔이 지금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갖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다음 알렌과 작성 당시에 이제 알렌과 베스라고 이제 두 아이가 있었죠. 수잔이 이제 죽고 이제 웨버리하고 다시 메리드가 했죠. 이제 이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이. 그다음 이제 메저링 라이프로 보아가고 이제 이런 얘기 있죠. 1980년도에 돌아가셨네요. 한 15년 뒤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웨이버리하고 서바이빙 위도 웨이버리하고 우리 칠들은 있어요. 물론 이 수잔의 슬라에서 알렌 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웨이버리에서 이제 칼트가 나왔죠. 네. 칼트는 1974년도에 태어난 웨이버리하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했죠. 74년도에 태어났으니까는 이 돌아가는 시점에는 불과 6살이죠, 6살. 불과 6살.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지만 6살밖에 안 되는데, 죽는 시점, 이 윌의 경우에는 윌 작성자가 죽는 시점. 그래서 여기는 뭐 RAP 테스트를 하라. 이런 얘기는 RAP 테스트를 하면서 unmodified라는 것은
이 RAP 테스트, RAP가 좀 불완전해가지고, modified RAP가 새로 많이 스테이트 추출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냥 common no RAP에 따라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죠.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5하고, 이제 2A for life, 이게 present state, then to be,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허버트가 이제 서바이빙 위도우라는 뜻이고 서바이빙 위도우가 죽으면 허버트의 칠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그들이 30에 도달하면. 근데 이 뒤에 콤마 찍고 뒤에 또 이게 붙어요. 이게 이제 뒤에 붙어요. 뒤에. 이거는 이제 앞에 조건이 붙은 거를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이런 형태는 이제 shifting executive interest로 가는 거죠. 이 조건이 붙으면. 먼저 허버트 차일드에게 주고, 어떤 조건이 붙으면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콤마 찍고 조건이 나오는데 shifting executive interest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앞에 이렇게 붙는 것들은 이제 contingent remainder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 허버트의 아이들이 30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의 아이들 그의 이 시드는 이제 허버트의 칠드런이죠. 이것은 그의 아이들은 아니 허버트의 그렇죠. 그의 아이들은 이제 허버트의 그랜드 차일드를 얘기하는 거죠. 손자뻘들 허버트를 기준으로 했으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 이건 30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게 퓨처 인터레스트인데 어떤 종류의 퓨처 인터레스트를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그것이 RAP에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것은 이 서바이빙 위도예요. 서바이빙 위도 이 2A4 프레젠 에스테이트 해가지고 이 RAP 테스트에서 우리의 관심사에 전혀 없었던 건데 여기는 독특해요. 단순한 위도가 아니라 서바이빙 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 이제 컨틴전트 리메인더에서 조건이 뭐예요? unborn child 또는 unascertainable person 또는 condition precedent가 이제 앞에 붙으면 이 B가 갖는 권리는 컨틴전트 리메인더라고 했는데 여기도 컨틴전트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허버트 위를 작성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위를 여기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위를 우리가 봐가지고 변호사가 봐가지고 퓨처 인터레스트 중에서 불완전한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지워버리려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위 돌아가는 시점이 아니에요. 위를 작성 시점이에요. 그러니 메저링 라이프를 구할 때는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보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윌 작성 시점에 지금은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갖는 사람이 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거든요. 허버트가 죽어봐야. 윌 작성 시점에서는 이게 이 수잔이나 실제로 수잔이 갖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바이빙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허버트가 죽어봐야 해요. 이것은 unborn child, unascertainable person이죠. unascertainable person에게 이 라이프 에스테이트가 unascertainable, 아직 결정되지 않은 person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컨팅전트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컨팅전트한 성격이 있는데 이게 executory interest냐 아니면 remainder냐 이것은 이제 앞을 보면 이게 이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리메인더하고 이그젝트 인터의 차이점은 이그젝트 인터에서 확 뺏어오는 거고 살아생전에 뺏어오는 거고 리메인더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쇼셔브, 페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리메인더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리메인더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슷하다. 우리가 배우는 어떤 퓨처 인터레스트 이름은 이쪽에 나오는 거지
여기는 프레젠 에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불완전한 퓨처 인터레스트가 이제 돼버려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따져보면 컨팅전트 리메이더와 가깝다. 이거는 RAP의 이제 대상이 되죠. 컨팅전트 리메이더. 그렇지만 이것을 RA 테스트 이 세트에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 허버트가 죽는 시점에 허버트가 이제 죽는 시점에 허버트가 죽으면 이 서바이벌 미래가 바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티넨트 이쪽 리메인들도 퓨처 한번 해보자고요. 퓨처 인터레스트는 뭐냐? 컨팅전트 리메인더다. 컨디션은 뭐냐? 컨디션은 뭐겠어요? 허버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허버트 다이즈. 허버트 다이즈. 그럼 메저링 라이프는 뭐냐? 허버트 컨베이언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허버트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쵸? 허버트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조금, 여기 조금 내면, 웨이버리, 여기 따져보면, 뚜리, 실드런, 또는 허버트의 그랜드, 실드런,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제, 허버트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RAP 테스트는 이것을 대상으로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거는 허버트가 죽는 시점이에요. 허버트가 죽는 시점에 바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RAP 테스트를 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허버트. 이제 메저링 라이프, 우리는 이쪽 부분이 너무 이제 안 맞지만, 허버트가 죽는다. 허버트가 이제 죽는다라는 컨디션이, 그래서, 여기에, 컨페런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이런 컨페런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후보자를 선정해서 메저링 라이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 그 전에 허버트가 죽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RAP 테스트를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는 것. 이해되셨죠? 메저링 라이프는 허버트가 죽는 윌이기 때문에 윌 작성자가 죽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허버트가 죽는 시점에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RAP를 통과하는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여기 지문에는 이 부분은 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자고 위에 거이고 옆에 거. 한번 일단 이거는 지우고요.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허버트의 칠드런이 갖는 퓨처 인터레스트는 뭐냐? 지금 윌 작성 당시에는 알렌하고 베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알렌하고 베스트가 이제 30이 이미 됐다. 이미 30이 초과된 사람이다. 그러면 베스트 리메인더 서브젝트 오픈이 됩니다. 왜냐면 A하고 B가 베스트 30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베스트 확실하게 갖는 거 아니겠어요? 베스트 리메인더. 다만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허버트가 새로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30이 되는 이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거죠.
근데 알렌과 베프가 이제 서른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컨팅전트 리메인더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이 뭐 명칭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퓨처 인터레스트가 RFP 대상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지. 명확하게 이것을 골라내려고 쓰지 마세요. 아, 이게 RFP의 대상이 되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 5가지 있잖아요. Best and Remainder, Subject Open, Object Interest, Contingent Remainder, 그 다음에 뭐 Right of First Refusal, Power of Appointment 5가지의 이 RFP 대상이 되는 속성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건 대상이 되죠. 네, 지금 이 알렌과 베트가 서로를 넘었는지 알 수 없는데 2가지 다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2가지 다 여기 성향이 있다. 2가지 다. 네. 그래서 컨디션은 뭐가 될까요? 컨디션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헐버트가 이제 죽어야 되겠죠. 헐버트가 당연히 뭐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위를 작성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위를 보고 우리가 이 아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신 시점에 RA 테스트를 하자. 그게 바로 wait and see second look이라는 이제 reformed RAP가 있습니다. reformed RAP. 아시죠? 우리는 여기서는 common law에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위를 작성한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고, reformed RAP 하는 중에서 second look, wait and see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는 시점에서 보자는 건데 여기서 살펴보고 그래서 일단은 허버트가 이제 죽어야 되겠고 돌아가셔야 되겠고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아이들을 낳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living his 아이들을 낳고 돌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의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 obtain 30에 도달을 하면은 이 불완전한 이런 권리에서 허버트의 칠드런들이 갖는 어떤 퓨처 인터레스트나 이 불완전한 권리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웨이버리가 갖고인데 웨이버리가 죽어야 된다. 이 조건을 왜 제가 빠뜨렸냐면 허벌트도 죽고 웨이버리가 죽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서린에 도달하면 애들이 확실히 프레젠 에스테이트를 갔는데 여러분들은 RFP 대상이 되지 않는 보다 안정된 권리로 바뀌는 것을 기준하는 거지 완벽하게 프레젠 에스테이트로 바뀌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웨이버리 다이를 뺐냐면 이거를 뺐다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허벌트가 죽는 순간에 허벌트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30만이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런 미래의 권리를 어떻게 바뀌냐면 이 니티지 권리 베스트가 리메인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웨이벌리가 아직 살아있다 하더라도 허버트가 돌아가시고 허버트가 아이를 낳고 일정 기간만 지나면 아니 허버트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허버트가 돌아가신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최소한 한 29년 30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웨이버리가 죽는 것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뭐로 바뀔 수 있냐면 equitably vested
리메인더로 바뀐다는 거예요. RAP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이 조건을 이제 이따가 붙인 게 아니에요. 빼버린 거야. 이거 웨이버리가 지금 이거 없어도 RAP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권리, 리피저블 베스트 리메인더로 바뀐다는 거죠. 네. 허버트가 죽고, 허버트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리피저블 베스트 리메인더가 된다는 거죠. RAP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저링 라이프는 이제 허버트가 이제 돌아가신 시점에 살아있는면서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거 쓰리 칠드런, 여기 뭐 알렌과 베스도 있을 거고. 여기 있죠. 그러나 그랜드 칠드런이죠. 여기 뭐 알렌과 베스하고 칼이 여기 있죠. 세상. 그랜드 칠드런. 근데 이제 그랜드 칠드런, 허버트 그랜드 칠드런이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왜냐하면 쓰리 칠드런이 살아있는 이상 계속 아이들이 여기 유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웨이버리하고 쓰리 칠드런인데 이 조건과 웨이버리는 전혀 여기 상관없죠. 웨이버리가 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허즈번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결국은 이 쓰리 칠드런이 예전에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1년 테스트를 해보면 쓰리 칠드런이 죽으면 쓰리 칠드런이 만약에 죽는 순간에 이 결정이 되죠. 이 서른에 도달해서 쓰리 칠드런이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세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죽으면은 서른이 도달하기 전에 죽은 사람과 도달한 이후에 죽은 사람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죠. 도달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못 갖는 거고, 도달한 이후에 죽은 사람은 이제 갖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미 갖고,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속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RAP를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았다. not violat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부분 뒤에 이 부분 허버트의 그랜드 칠드런 차일드가 갖는 권리들은 뭐냐? 이거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이건 그대로 놔둬야겠죠. 쭉 보죠. 여기서는 이거는 shifting 유젝트리 인터레스트죠. 왜냐하면 이제 허버트의 칠드런이 갖는 어떤 퓨처 인터레스트가 있는데, 근데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확 뺏어가지고 이 애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shifting 유젝트, 이건 shifting 유젝트리 인터레스트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 앞에 거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 2B라는 2B하고 연결되는 것은 유젝트 인터레스트. 이 허버트의 칠드런이 받는 것은 리메인더만 받다고 하면 그 앞에 거를 보는 게 앞에 거. 앞에 2A4, 라이프 에스테이트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리메인더를 가지고 놀았고 허버트의 브랜드 칠드런은 바로 앞에 거를 보면 돼요. 2B로 되어 있다고. 2B. 되게 좋은데, 이건 shifting 유젝트리 인터레스트. 조건이 발생하면 B로부터 확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그래서 이것은 shifting 유젝트리 인터레스트예요. 유젝트리 인터레스트다. 이해되셨죠? 그럼 컨디션은 뭘까요? 이 컨디션도 지워야 되겠네. 컨디션도. 이 컨디션은, 뭐, 여기, 허버트, 이거겠죠.
any 허버트의 children, any 허버트의 child가 죽어요. 죽으면 되겠죠. 언제요? before 30 전에 죽으면 돼요. any 허버트의 children이 any 허버트의 child가 30 전에 죽으면 이 사람이 갖는 권리가 이쪽으로 확 넘어오겠죠. 후보자가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사람도 30이 이제 도달하는 것은 이제 조건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shifting injectory interest가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은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얘가 갖는 지금 이거 위일 작성 당시에요. 얘한테 주고자 하는 future interest가 이쪽으로 확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확. 얘도 물론 이제 이것을 현실적인 권리로 갖기 위해서는 30을 이제 도달해야 되겠죠. 30이 이제 근데 이 조건을 받으면 any 허즈먼의 자유가 이제 죽고 30편이 죽고 죽으면 예전한테 이제 확 오게 되는 거죠. 쉽게 이젝트 인터레스트예요. 메저링 라이프는 셋 중인데 당연히 37드론이 되겠죠. 37드론이 메저링 라이프면 37드론이 죽는 순간에 37드론 N이 37드론이 다 죽는 시점입니다. 37드론이 모두 죽는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 37드론이 30 전에 죽었는지 30 이후에 죽었는지 37드론을 셋 다 차례로 죽으면 30 전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아이들이 이게 갖게 되니까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not violent.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돌아가서 답을 보면 요거 D가 되겠죠. D. 아이들에게 주고 또 substitutionary gift 대체된 거 이거 모두 valid 합니다. 이해되셨죠? 뭐 다른 거는 뭐 이 B번 보면 뭐 아이들에게 가는 리메인더는 valid하고 하지만 substitutionary gift는 뭐 void하다 말이 틀리죠. 뭐 green이 subsequently married person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unborn green이 위를 작성할 때 태어나지 않는 subsequently married person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A번 둘 다 보이드하대요. C번 알렌과 베스 그들의 칠들은 한 칼터하고 나누지 않죠. 칼터하고 알렌과 베스. 이해되셨죠? 이렇게 RAP 문제는 풀어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RAP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리지 여기 보시면 트리지가 힐탑이라는 것을 B 심플로 갖고 있었네요. 네, 트리지가 트리지가 힐탑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윌로 했네요. 윌로 다음과 같은 내에서 힐탑이라는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마의 그랜드 칠드런한테 준다. 근데 그랜드 칠드런은 21살에 도달을 해야 한다. 이런 간단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 사후에 트리지가 살아있을 때 태어나든
사후에 태어나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whenever born.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이 트리지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 이거 메저링 나이프 구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부터 오죠. 그래서, three children하고 two grandchildren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 RAP 테스트를 위해서, 밸리드 하다라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RAP 테스트에 의해서.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설명을 찾아라. best explanation. 이게 왜, 이 시츄에이션에 이게 RAP를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한 가장 좋은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랬을 때 한번,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트레이스가 원어고요. 2A 부분, 이제 그라인드 칠드였는데, 이쪽 부분, 조건이 붙여져 21살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쪽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then to be, 이쪽은 없는 거예요. 좀 독특한 거죠. 우리가 좀 그거 보지 못한 독특한 형태. 우리는 이쪽 부분을 노리는 이쪽은 없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것에 이제, 이것의 어떤 인터레스트에 우리가 어떤 성격을 구명을 해보려면, 이게, 만약에 트리즈가 그랜드 칠드런이 있어가지고, 그 그랜드 칠드런 21살을 넘어간 사람이 이미 존재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21살이 넘은 그랜드 칠드런 얘들은 베스트가 된 거죠. 걔들은 확실히 됐고, 다만 이제 다른 후보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베스트 리메인더 서브젝트 오픈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 팩트에서는 이 그랜드 칠드런에 대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만약 여기서 현재 그랜드 칠드런, 찰스와 데이빗이 있는데 21살에 이미 도달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찰스와 데이빗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판단하면 베스트 리메인더 됐고 서브젝트 오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없고 다만 if shall reach 21 이러한 뭐가 있으니까는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컨틴전트 리메인더가 되는 거죠. 컨디션 프리스턴트잖아요, 이쪽은. 이 그랜드 칠드런이 어떤 권리를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잖아요. 컨틴전트 리메인더. 어쨌든 이게 어떤 이름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게 다 자체가 RAP의 대상이 되니까는 RAP 테스트를 해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RAP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RAP 테스트 해보게 되면 이제 이 future interest는 뭐냐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컨디션이 됩니다. 컨디션. 이러한 권리들이 RAP 대상이 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트리지가 일단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손자잖아요. 트리지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트리지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자들이 아버지 뻘 되는 트리지의 아이들이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얘들이 갖겠죠. 죽는데 그러니까 이 트리지의 아이들, 이 트리지의 이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면, 지금 그랜드 칠드런이 갖는 거기들은 이 말한 것처럼 여기 베스트 리메인 서브젝트 오픈, 그 다음에 컨티넨트 리메인 의 조건이 붙여 있고, 이런 두 가지가 다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hildren들이 이제 죽어야, 이 지금 오픈 클래스 오픈이잖아요, 오픈, 여기.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children이. 아버지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클래스가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리즈에 바로 직속 아이들은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클래스가 클로즈가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그의 아이들을 낳아야죠. 이 아이들은, 이 트리지의 그랜드 칠드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21살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트리즈는 돌아가셔야 이분이 갖고 있던 것이 좀 넘어가죠. 이게 지금 윌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윌에 의해서 지금 넘겨줍니다. 그래서 윌이니까는 트리지가 돌아가셔야 되고, 또 이게 오픈 클래스잖아요. 이게 오픈 클래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낳지 않게 되면 그게 아버지 뻘 되면 트리즈, 칠드런들이 이제 결국은 죽어야 되고,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을, 손자들을 낳고 죽어야 되고, 그 손자들은 21살에 도달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이게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칠드를 낳는 일치 인터레스트들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메저링 나이프를 구하면, 메저링 나이프는 트리지가 죽는 시점에, 메저링 나이프는 이거, 오너, 오너,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물건의 소유주는 해당이 안 돼요. 메저링 나이프 후보자. 어떤 메저링 나이프를 구하라고 여기 힌트를 줬죠. 이쪽에. 죽었을 당시에, 트리가 죽었을 당시에, 트리 칠드런하고 투 그랜드 칠드런이 있다. 트리즈 자신은 빠지는 거는 메저링 나이프가 자격이 없어요. 준 사람이. 근데 투 그랜드 칠드런은 이 오픈이 돼 있어요. 왜냐면 쓰리 칠드런이 살아있는 한 이것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격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메저링 나이프가 될 수 있는 거고. 요즘 쓰리 칠드런이 되고, 또 이 조건과 또 많이 관련이 있죠. 쓰리 칠드런이 죽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은 21살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가장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는, 쓰리 칠드런이 메저링 나이프. 쓰리 칠드런을 메저링 나이프니까 21 years 테스트를 해보면, 쓰리 칠드런이 죽는 시점에, 쓰리 시점에, 이게 쓰리 칠드런이 죽는 시점 이후에 21년 안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죠. 그쵸, 이거는? 21 years 안에 그런 게 결정이 되죠. 100% 결정이 되죠. 새 아이가, 모델을 죽는, 마지막 아이가 이제 죽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태어나고 돌아가셔도, 이 21년에 다 도달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예 그랜드 칠드런이 죽으면 못 받는 걸로 결정이 나고, 최소한 22년 안에는 100%다 갖는지 못 갖는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AP를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not violation. RAP 룰을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저링 나이프 문제인데, 메저링 나이프를 이거죠. 다분제죠. all of trees, children이 메저링 나이프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B번은 rule of convenience close the class of beneficiary when any grandchild가 21살에 도달했을 때, beneficiary 클래스가 close 된다. 이건
룰 오브 컨비니언스는 뭐냐면, 이 오픈 클래스가 언제 클로즈 되느냐에 누려요. 그것은, any member can, 어, any member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이 클래스가 오픈된다는 의미인데, any member, one of 클래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 그의 인터레스트를 주장할 수 있을 때, can assert, his interest. 그랬을 때 오픈된다라는 룰이에요. 그럼 뭐 정확하게 언제 주장할 수 있냐면, 더 이상 어떤 멤버들이 추가될 수 없는 상황.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룰만을 지금 서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니 그랜드 차일드가 21살에 도달했을 때 클로즈 된다. 이것도 그렇지 않죠. 계속 지금 태어나니까는 결국 뜰이 칠드런이 죽어야 뜰이 칠드런이 죽고 죽은 이후에 이제 이게 죽고 이제 2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클로즈가 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여기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적고요. C2번은 프리점션 간접 규정이 있습니다. 트리지가 자기가 죽기 전에 태어난 아이 손자들만 포함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간접 규정이 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subsidiary 룰이 있다. construction. 어떤 거냐면 dispositive instrument, 즉 will이라든지 did라 이런 걸 뜻해요. 그것이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RAP에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레스트를 갖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룰들이 있다. 해석상 이런 룰은 없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제 Reformed RAP라고 해서 Modified RAP라고 해서 기존의 카먼로의 RAP를 스태튜트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되도록이면 RAP에 의해서 invalidate 무효를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주려고 하는 취지로 스태튜트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정한 스태튜트에서 이걸 개정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의 룰 같은 거는 없습니다. 해석의 룰은 없어요. 카먼로라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고지식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이때는 콜트가 violate 한 걸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건을 백트해서 어떤 것을 좀 바꾸면은 이게 RAP에 위반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바로 답을 여기 보겠는데요. 인터뷰 버스 컨베이어스. 지금 이 전체의 오늘 지금 다루는 문제는 이 메저링 나이프에 관한 문제예요. 메저링 나이프를 누구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꿔지는데, 특히 메저링 나이프가 될 수 있는 후보자의 기준들은 윌 경우하고 이제 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생전에 트랜스퍼, 인터리버스 트랜스퍼, 생전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윌하고 이제 대치되는 말이 이제 인터리버스 트랜스퍼죠. 트랜스퍼. 인터리버스 트랜스퍼. 디프트, 트랜스퍼. 디프트라고 할 수 있는 살아 생전에 이제 이런 건데, 이
메저링 라이프를 구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t the conveyance. 컨베이언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컨베이언스. 컨베이언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컨베이언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아셨죠? anyone who is alive. 이게 이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자. 컨베이언스. 위를 경우에는 이 위를 작성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컨베이언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터리버스 트랜스포는 이게 디드를 작성하는 순간 이게 컨베이언스가 일어나는 거니까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좀 위로 해서 이걸 연결됐을 때는 트리지가 죽었던 시점으로 해서 이 트리지가 죽었던 시점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고 이제 인터리버스 트랜스포는 이 디드를 작성한 시점이야. 그래서 트리지가 살아있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디드를 작성한 시점. 이거 지금 디드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아니라. 디드에 의해서 가는 거죠.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디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디드의 작성 시점. 그렇게 했을 때, 디드를 작성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트리 칠드런하고, 투 그랜드 칠드런이 살아있었을 때는, 트리지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똑같이, 트리 칠드런하고, 투 그랜드 칠드런이, 이제, 디드 작성 시점이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바뀌냐면, 이 트리 칠드런 이 부분도 오픈이 돼버려요, 이 부분도. 왜냐면 트리지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오픈이 돼버려서 지금 메저링 라이프가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메저링 라이프 자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불완전한 권리가 돼버려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올레이션이 돼버려요. 바이올레이션. 이거 이제 지어지는 거죠. 바이올레이션이 돼버려요. 아셨죠? 이것을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저링 라이프가, 칠드런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만, 이쪽 문제에 있어서는, 인터뷰버스 컨베이언스는, A가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All about trees, children이 메저링 라이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저링 라이프. 그렇게 되면 메저링 라이프 자체를 지금 못 구할 정도로 기준이 서야지 그 다음 20일 테스트하는데 메저링 라이프 자체를 지금 구할 수 없는 이 오픈 클래스는 메저링 라이프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를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또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 나머지 문제도 읽어볼 가치는 게 별로 없어요. 포스터머스 차일드, 트리지가 사후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것은 all after born grandchildren만 포함시키는 의도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팩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에 트리지가 no grandchildren이 없다. 이러면 바이올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트리지가 미래에 의해서 조도했다면 트리지가 죽는 순간에 아이가 없다고 그 즉시 결정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저 문제 보면은 rule of convenience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rule of convenience는 클래스가 close 되는 룰인데 언제 close가 되냐면 조금 더 언제 클로즈가 되면 클래스의 any member가 클래스로부터 자기의 쉐어를 주장할 수 있을 때, 포지션이라든 인정이면 주장할 수 있을 때 클로즈 된다. 이런 거죠.
네, 이게 earl convenience인데, 그럼 언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가 있으면 더 이상 멤버들이 들어올 수 없을 때, 들어오는 길이 막혔을 때 이게 클로즈가 됩니다. 대부분. 그럼 언제 더 이상 들어오는 길이 막히냐면, 부모님, 이 공급하는 공급원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 클래스가 이게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전문지에서는 클로즈 된다는 얘기를 오픈이라는 용어를 내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멤버를 공급하는 소스 공급원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클래스는 클로즈가 된다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고, 우리 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전 문제의 해결하고는 별 문제 관련성이 없는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RAP 테스트를 분석하는 기법을 좀 이제 숙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앤드레스가 이게 오너죠. 버가츠한테 지금 F5도 farm을 넘겨주는 거죠. 이것은 인터리버스 트랜스퍼죠. 그러니까 did를 사용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did, by did. 네, 이런 거는 이제 did를 사용해서 넘겨주는 거죠. did.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여기 이것처럼 쓴 거 여기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앤드레스가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did에다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내용. 일단은 버가츠한테 주고요. 또는 그의 상속인 또는 그의 양수인. 그 다음에 여기 solong as가 있고, 그래서 프레미지즈 그 땅이 뭐로요? 조건을 이제 먼저 주고, 그 땅이 먼저 주고, 그 땅이 레지덴셜이나 파운 퍼포스로 사용되는 한 부가세에 주는데,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코엔에게 이제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DD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DD를 바라보고 전문가로서 이게 RAP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죠. RAP에 위반이 되는 걸 지금 DD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그래서 이제 커먼로 RAP를 테스트를 해봐라 했을 때 결국은 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코엔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코엔의 인터레스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앤드레스가 오너고, 그 다음에 2A 부분이 이제 버가츠고, then 2B가 코엔이고요. 그랬을 때, 뒤에 이렇게 나오면 2 버가츠가 갖는 권리가 뭐냐? 했으면은, 만약에, 이 then to be 이 부분이 빠지면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B 심프 determinable이죠. so long as라는 이 매주 워드가 있잖아요. 네. 이 then to be가 빠지면은, to 버가츠가 갖는 것은 B 심프 determinable이 돼가지고, 이 프레미지가 이제 파운 퍼포스나 레지덴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네 거다. 근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B 심플 determinable은 이제 앤드레스가 right of 리버터를 갖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앤드레스 오너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앤드레스가
아니면 future interest를 Y라고 리버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B simple determinable은 지금 어떤 지금 right 지금 interest in estate 우리 소유권에 관해 물어보죠. 소유권의 종류, 소유권의 종류. 우리나라는 B simple absolute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랬을 때 지금 이게 B simple determinable 이것은 엄격한 굉장히 위험한 종류의 제3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magic word, durational operating language, durational language를 분명히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B simple determinable 그래가지고 뭐 여기 저기 나오거든. so long as while until during 또 하나가 더 있죠. during unless 이런 5가지 용어 말고 다른 형태를 쓰면 이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콤마, then, to, coen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B simple determinable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B simple determinable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3자의 권리관계에 거래하는 점을 침해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매직 워드를 사용할 수, 꼭 사용해야만 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이제, so long as 뒤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는, 그것을 믿고 제3자가 그걸 샀어요. 그럼 바로 뺏기는 거죠. 또 하나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be simple subject, condition subsequent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그 엄격한 매직 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물론 그렇죠. 엄격한 매직 워드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것처럼 앞에 앞문제 풀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성격이 섞여 있다든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서브젝트 그걸 좀 이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컨디션 컨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매뉴버드를 요구하는 소유권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이게 뭐 to A 한 다음에 여기에 하지만 but if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런 뭐 조건이 있으면 then 그 다음에는 조건이 있으면 then 어떻게 하냐면 then 리저브 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넘겨준 사람이 리저브 이런 용어가 들어가요. 리저브 뭐 하냐면 right to enter, re-enter 근데 right to re-enter and retake 이러한 지금 써드린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then 이하가 이제 엄격하게 해야죠. then, owner, reserve, right to re-enter and retake 이런 매주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simple determinable보다는 좀 약간 변형돼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특히 right to re-enter, retake 이 용어는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기타의 뭐 소유권, future interest, 뭐 present estate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엄격한 매직워드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우리 암문제에서 봤죠? 막 섞여져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예요.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 왜 그러겠습니까? B 2A이기 때문에 B simple로 가야 되고, 뭐 2A for life 이랬을 때는 이제 life estate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지만 이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는 뒤에 executive interest가 있으면은 to 버가츠가 갖는 것은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 이렇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엔이 어떤 권리를 갖느냐 보면 코엔이요. 네. 코엔은 이게 so long as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 여기 좀 색깔을 쳐서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색깔을 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만약 프레임이 이제 not used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프레미즈가 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코인한테 가겠다. 이게 시프팅 이거저기 확 뺏어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이 to B 부분이 갖는 거는 크게 리메인더하고 이그젝트 인터레스트의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 2A 이렇게 연결해 있으면 이거는 이그젝트 인터레스트 확 뺏어오는 거고 여기가 life best, 2A, 4, life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고 돌아가시면 갖고 온다고 해서 리메인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메인더의 특징은 페이션하고 기다렸다가 쇼셔고 아주 점잖게 그 다음에 에어리언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발생하면 보가츠 맨 처음에 보가츠한테 간 것을 이런 조건이라면 확 뺏어가지고 코엔한테 주겠다. 그러면 shifting executive interes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가츠가 갖는 것은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RFP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건 D 요거죠, 그렇죠? 여기 그 B simple subject executive interest가 RFP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shifting executive interest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저 부분이.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떤 뮤추얼 인터레스트나 shifting 그리고 executive interest다. 그렇죠? RFP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은 뭐냐? 컨디션은 이제 코엔이 이 권리를 이제 받는, 다시 말하면은 이게 RFP 대상이 되지 않는 안정된 권리로 바뀌려면 뭐겠어요? 컨디션이 보가츠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보가츠가 그 프레미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보가츠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use 프레미지를 뭐 목적으로 사용해요? for other purpose로 사용하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그럼 메저링 라이프는 이 앤드레스가 디드를 작성해서 디드 위에 사인하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보가츠하고 이제 코엘이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요. 보가츠하고 코엘. 그럼 이 조건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겠죠. 21년 테스트를 하면 이 보게츠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1년 안에 확정적으로 이 쉬프팅, 이젝트 인터레스트는 불안정한 퓨처 인터레스트가 안정된 권리로 바뀌느냐 100%.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보게츠가 죽은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위에 보시면 보게츠하고 그녀의 에어, 그녀의 어사이너, 양수인. 그래서 보게츠가 죽은 다음에 보게츠 당시에는 제대로 사용했어요. 돌아가셨고 그의 이제 후손들이 그것을 이제 상속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후손들이 다른 목적으로 21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죠. 100년이 넘을 수도 있어. 그 양수인이 빤 목적 이외에 21년 안에 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21년은 초과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21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통과를 못하면 디드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디드에다가 그냥 쭉 그어버리면 돼요. 디드 자체가 모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퓨처 인터레스트 이 부분을 쭉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남는 거는 요 부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는 투 보게츠가 B 심플 앱솔루트를 갖는 디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일반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코엔의 인터레스트는 하나도 못 갖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